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십천간에 이어서 땅의 변화인 십이지지를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즉 천간이 목화 토금수 오행의 순환 변화라면 땅 즉 지지는 목화 금수의 사계절의 변화를 토가 중지하는 순환 변화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변화인 천간은 오행을 음양으로 구분하여 십천간을 구성하는데요. 땅의 변화인 지지는 사계절인 목의 봄, 화의 여름, 금의 가을, 수의 겨울의 사계절을 음양으로 구분하고 사계절을 중지하는 봄의 진토, 여름의 미토, 가을의 술토, 겨울의 축토로 4개의 토가 존재하여서 십이지지를 구성합니다. 또 하나 천간의 변화는 음양의 합인 천간합, 즉 오운의 변화만 존재하는데요. 지지는 양과 양, 음과 음이 대립하는 육기의 변화인 충을 비롯해서 같은 곳이 모이는 회, 위치의 결합인 육합, 운동성과 공간의 충돌로 빚어지는 형 등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천간에서와 같이 십이지지의 관점별 특성을 살펴보고 형충해합 중심의 지지의 변화와 십이지지의 띠를 중심으로 한 운세의 흐름을 개발하는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지의 형충해합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지의 변화는 충과 합의 변화가 지지의 변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공부한 천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변화는 서로 대립하는 기운의 합의 변화를 말하는데요. 갑과 기, 또 을과 경, 병과 신, 정과 임, 무와 개의 합인데 이것이 왜 합이냐면 간목은 양목이고 기토는 음토이고 을목은 음목이고 경금은 양금이고 병화는 양화이고 신금은 음금이고 정화는 음화이고 임수는 양수이고 무토는 양토이고 계수는 음수로서 이렇게 서로 음양의 관계로 대립하고 있어서 이 음과 양의 관계를 합의 관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변화는 음양의 합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지는 이 대립하는 기운이 자와 오는 양과 양의 대립이고 축과 미는 음과 음의 관계이고 인과 신은 양과 양, 묘와 유는 음과 진과 술은 양과 양, 사와 해는 음과 음의 관계로 서로 같은 속성의 양과 양, 음과 음이 대립하고 있어서 이 서로 같은 기운은 세력이 약한 쪽은 쇠하고 세력이 강한 쪽이 발하는 충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여 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기운들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6개의 기운이 육기라는 새로운 전환의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자와 오의 양과 양의 결합이 군화를 만들고 축과 미의 음과 음의 결합이 습토를 만들고 인과 신의 양과 양의 결합이 상화를 만들고 묘와 유의 음과 음의 결합이 조금을 만들고 진과 술의 양과 양의 결합은 한수를 만들고
사와 해의 음과 음의 결합이 풍목을 만들어서 6개의 새로운 기운으로 전환하여 기운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양과 양, 음과 음의 세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충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충을 그 명칭으로 대표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합의 변화는 시간과 목적의 합인 삼합과 공간과 세력의 합인 방합, 그리고 의도의 합인, 위치 합인, 육합이 있습니다. 삼합은 목을 목적으로 하는 해, 묘, 미의 합이 있는데요. 해는 간목이 자리하고 있어서 담고 있는 목의 생지가 되고, 묘목은 가불목을 가진 목의 가장 왕성한 왕지가 되고, 미토는 을목을 간직하고 있는 목의 고지가 되어 해, 묘, 미가 목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의 합인 생, 왕, 묘의 시간의 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호술은 화를 목적으로 하는데요. 인에는 병화가 있어서 화의 생지가 되고, 오화는 병화와 정화를 가진 화의 왕지가 되고, 술토는 정화를 가진 화의 고지가 되어 생, 왕, 묘의 화를 목적으로 하는 삼합을 이루게 됩니다. 사유축은 금을 목적으로 하는 합인데요. 사에는 경금이 있어서 금의 생지가 되고, 유금은 경신금의 금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축토는 신금을 가진 금의 묘지로 사유축의 금을 목적으로 하는 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자지는 수를 목적으로 하는 합인데요. 신에는 임수가 있어서 수의 생지가 되고, 자수는 임계수를 가진 수의 왕지이고, 진토는 계수를 가진 수의 고지로 신자진의 수를 목적으로 하는 삼합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방합은 공간과 세력의 합인데요. 이것은 해자축은 수방의 합으로, 해자축은 북방의 수의 합으로 수의 세력을 이루는 것이고, 사오미는 화로 남방의 화국을 형성하는 사오미가 화의 세력을 형성한 것이고, 신유술의 금은 신유술의 서방의 금방의 금의 세력을 형성한 합이 되고, 인묘지는 목의 합인데 동방의 목국이 목의 세력이 합한 세력의 합을 의미합니다. 의도의 합은 육합인데요. 자축이 합을 하고, 또 인과 해가 합을 하고, 또 묘와 술이 합을 하고, 진과 유가 합을 하고, 사와 신이 합을 하고, 오와 미가 이렇게 합을 하는 같은 의도를 가진 합으로, 이것은 또 다른 오행으로 화하는 변화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형이 있는데요. 형은 시간인 운동성과 공간인 영역의 충돌로 빚어지는 것으로, 시간은 바로 삼합을 이야기하고 공간은 방합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의 운동과 영역의 충돌이 해와 해의 또 자묘, 충미, 인사, 오오, 술미, 사신, 유유, 축술, 신인, 자묘, 진진의 관계는 형의 관계의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충해합의 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삼합과 방합은
세 가지 요소들이 국을 이루는 변화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삼합은 시간과 목적의 합으로 해묘미의 목국, 사유축은 금국, 신자지는 수국, 인호술은 화국을 이루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방합은 같은 방의 세력의 합으로 인묘진의 동방의 목국, 신유술의 서방의 금국, 신자진의 북방의 수국, 사오미의 남방의 화국을 형성도 보셨습니다. 이렇게 삼합과 방합이 목화 금수의 국을 형성하여 목적과 세력의 합은 그 세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주에서의 세력의 균형을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변화로 인해서 사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주의 팔자의 구성과 세력의 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합은 같은 의도의 합인데 육합의 변화는 변동, 연동, 계약과 같은 맺음의 의미를 가지고 또 합으로 묶여서 그 기능이 위축되는 기반의 의미도 가집니다. 육합은 의도의 합으로 자축 합은 토의 성향으로 또 인해합은 목의 성향으로 묘술 합은 화의 성향으로 진유합은 금의 성향으로 사신합은 수의 성향으로 오미합은 같은 화방의 합으로 이렇게 다른 오행으로 화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치합으로 자축은 땅을 의미하고 오미는 하늘을 의미하여 그 땅과 하늘 사이에 목, 화, 금수의 오행이 존재함을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은 대립하는 힘의 불균형인 충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이것은 분리와 이별, 배척의 의미를 가지면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육기가 되면 또 새로운 오행으로 전환되고 완성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균형을 이룬 원국의 대립은 육기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고 운에서 오는 기운이 충하여 세력의 균형을 깨면 그것이 바로 강한 것은 발하고 약한 것은 쇠하는 충의 변화가 발생되게 됩니다. 육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오, 대립하는 충리, 인신, 묘유, 진술, 사해의 양과 양, 음과 음의 관계로서 충의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고 육기는 자오는 군화를 형성하고 충미는 습토를, 인신은 상화를, 묘유는 조금을, 진술은 한수를, 사해는 풍목을 완성하는 음양적인 정과 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형의 변화입니다. 형은 변화, 변동의 촉발인자로 운동성과 영역의 충돌 관계 또 에너지의 증폭이 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운동성인 삼합과 세력 영역인 방합이 서로 충돌하여 발생되는 형의 구조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사, 오, 술미, 사신, 유유, 축술, 신인, 자묘, 진진, 해, 묘자, 미축 이것이 바로
형의 관계인데요. 이것을 분류하여 삼형, 자형, 그리고 자묘형으로 구분하는데요. 삼형은 생지형과 고지형으로 구분합니다. 생지형은 인신사의 생지의 형으로 인사, 사신, 신인을 구성하는 인사신을 생지의 삼형이라 하고, 술미, 축술, 미축, 요 토의 형의 인자인 축술미가 세 개가 형의 인자를 구성하는 것을 고지의 삼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형은 같은 기운의 충돌로 오와 유유, 진진, 해가 바로 같은 기운의 에너지가 증폭된 자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자묘의 형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형의 변화는 발동, 조정, 증폭, 시비, 구설, 송사, 형벌 등의 관계로 사주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지지를 공부하기 위하여 먼저 12지지의 변화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해수를 시작으로 12지지 각각의 특성과 변화관계, 그리고 띠와 운에서 오는 지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운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까지를 범위로 하여 12지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12지지 중 해수를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